복막투석 과정과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분들께 복막투석의 시행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복막투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막투석에게 교환 과정. 준비물. 투석액 교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은 투석액과 새 소독캡, 마스크, 저울, 그리고 투석액 스탠드와 고정대 등이 있습니다. 투석액 교환 준비. 가온기를 이용하여 투석액을 채운 정도로 데웁니다. 투석액의 농도와 양, 유효기간, 새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1분 이상 손을 씻습니다. 투석액 교환. 투석액의 교환은 복강 내에 주입되어 있던 투석액을 배액 주머니로 빼내는 배액 과정과 새로운 투석액을 복강 내부에 주입하는 주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구체적인 교환 방법은 의료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투석 교환 후 처리. 투석액 교환 후에는 배액량을 기록하고 배액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액된 투석액은 주머니 끝을 가위로 자른 다음 변기에 버립니다. 출구염증과 복막염. 복막투석에 관련된 주요 감염에는 도관 삽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출구염증과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복막염이 있습니다. 출구염증. 출구염증은 도관이 삽입된 출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부위를 누르면 아프고 피부가 붉게 변하며 진행하면 진물이나 고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구염증을 신속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도관을 따라 복강 내로 염증이 진행하면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구염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베타딘 소독을 하루 2번으로 늘리고 출구를 더욱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진물이나 고름이 나올 경우 복막투석실에 연락하고 필요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복막염. 대부분의 복막염은 출구염증이 진행하거나 투석액 교환 과정에서 도관을 따라 복강 속으로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합니다. 복막염이 발생하면 배가 아프고 투석액이 탁해지며 열이 나기도 합니다. 참고로 투석액이 탁해진 것은 신문 등 글씨가 쓰인 종이 위에 배액 주머니를 올려놓았을 때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막염이 의심되면 즉시 복막투석실에 연락한 후 병원을 방문하시고 외래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배액한 투석액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배액액에서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복막염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석액에 주입하여 투석하는데 대부분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 3일 정도가 지나면 투석액이 맑아지고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양 결과에 따라 적합한 항생제로 바꾸기도 합니다. 한편 원인균에 따라서는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도관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석 환자에서 발생하는 복막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적절하게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경우 복막에 손상을 주게 되면서 이후에 복막투석 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복막염이 의심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석액 교환과 감염 예방. 교환 환경.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교환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화장실, 담배 연기가 많은 휴게실 등에서는 투석액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방에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교환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에서는 보건실, 직장에서는 의무실을 이용하십시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마시고 화초 또한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석액을 교환하는 방은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고 창틀과 벽면에는 묵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청소 후에는 30분 이상을 기다려서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 투석액을 교환하도록 합니다. 투석액을 교환하는 동안 먼지나 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환 10분 전에는 창문을 닫고 부채나 선풍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나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커튼을 젖히거나 이불을 개는 행위, 옷을 벗고 입는 행위 등을 삼가도록 합니다. 교환 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코와 입에 상주하는 균들이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투석액 교환에 앞서 흐르는 물과 비누로 1분 이상 꼼꼼히 손을 씻은 다음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수건이나 젖은 수건은 균이 다시 손으로 옮겨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투석액 교환이 끝날 때까지 깨끗한 손을 유지해야 하므로 머리나 발 등을 만지거나 가려운 데를 긁는 행위,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 등을 삼갑니다. 교환 후 투석액 관찰. 투석액 교환이 끝나면 배액된 투석액의 색깔과 무게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복막투석실에 연락합니다. 출구 관리와 감염 예방. 출구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합니다. 염증 예방. 매일 한 번씩 출구를 관찰하고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출구는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하시고 땀이 많이 나거나 물에 젖은 경우에는 곧바로 거즈를 갈아줍니다.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복대를 자주 갈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출구를 손으로 긁거나 도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구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엎드려 자거나 꼭 끼는 옷을 입지 마시고 허리띠가 출구 부위에 닿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하거나 멜빵을 사용합니다. 소독 방법. 도관의 출구를 매일 한 번씩 소독하는데 베타딘 면봉을 사용, 원을 그리듯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1, 2회 닦고 도관의 위쪽과 아래쪽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씩 닦아줍니다. 일회용 베타딘 면봉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버립니다. 베타딘은 건조되면서 소독 효과를 나타냅니다. 소독액을 바른 다음에는 자연 상태로 두거나 백열등 스탠드를 이용하여 충분히 말려야 하는데 입으로 불거나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공기 중에 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삼갑니다. 소독액이 마르면 멸균 거즈로 출구를 덮고 반창고를 붙입니다. 실수로 도관이 당겨졌을 때 출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관을 반창고로 고정합니다. 한편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방되지 않은 연고나 파우더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목욕. 목욕은 샤워만 하실 수 있으며 탕목욕은 출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 목욕탕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샤워 시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욕용 테이프를 출구 부위에 붙이시고 샤워 후에는 즉시 출구를 소독합니다. 기록일지 작성. 복막투석을 하는 분들은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몸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투석액을 교환할 때마다 투석액의 농도, 주입량, 배액량, 그리고 주입량과 배액량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주입과 배액에 문제가 있거나 배액액에 섬유소나 혈성 물질이 섞여 나오거나 혼탁함 등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그간의 기록 일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탈수나 수분 과잉 시 대처 방법. 투석액 속에는 삼투작용으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포도당 등의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투석액은 농도에 따라 1.5%, 2.5%, 4.25% 등으로 표시되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이 높게 작용하여 더 많은 수분이 복강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 몸의 수분 상태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탈수가 발생하면 어지럽고 갈증이 나며 입술과 혀가 마르고 혈압과 체중이 감소하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수분을 섭취하고 고농도 투석액의 사용 횟수를 줄이며 음식을 약간 짜게 먹도록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분 과잉이 발생하면 눈과 다리가 붓고 숨이 차며 체중과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가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고농도 투석액을 사용합니다.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 투석액의 주입이나 배액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액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불그스름한 투석액이 배액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했을 때 여성의 경우 배란일이나 생리기간 중에 나타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투석액에 실같이 하얀 물질이 떠다니는 경우 이러한 소견은 정상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투석액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투석액 주입 중에 누출이 발견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침입을 예상해야 하므로 즉시 투석액 주입을 중단하고 배액시킨 후 3-4번 연속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복막 도관이 손상되거나 피부 출구 부위로 투석액이 새는 경우 사타구니, 배꼽 근처, 등 쪽이나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한 경우 복막투석을 시행하시면서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막투석실이나 병원 외래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막투석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